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여론조사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15일, 16일, 그러니까 1월 중순 이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오늘 약속이나 한 듯이 3개 신문에서 대통령 선거를 50일 앞두고 D-50일, 이제 그 분기점을 계기로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여론조사에서든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고, 안철수 후보는 15% 그 안팎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드리는 이 여론조사는 이제 그 신문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인데요. 매주 실시한 것이 아니고 보름 만에 실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읽는 데는 유리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촘촘하게 다 민감하게 파악하기에는 좀 무딘 그런 여론조사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아무튼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다 앞서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오차 범위 이내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12월 말, 그냥 작년 12월 말하고 비교했을 때 불과 보름의 시간이 흘렀는데 윤석열 후보는 크게 약진을 했고, 이재명 후보는 뒷걸음질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약진을 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15, 16일 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에 관해서 7시간 45분의 녹취록이 있고, 그것이 곧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공개될 것이라는 게 알려지고 나서 실시된 여론조사이지만, 실제로 그 MBC의 방송을 듣지는 못하고 응답을 한 그런 여론조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 여론조사 보여드릴까요? 네, 오늘 조선일보 일면 톱입니다.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이재명 31.7, 윤석열 32.8, 안철수 12.2. 자, 이렇게 나와 있는 결과입니다. 이재명은 사뭇 뒷걸음질 친 결과이고요. 윤석열은 약진을 한 결과이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가장 큰 폭으로 이제 점프를 한 그런 지지율 조사가 되겠습니다. 다른 여론조사도 비슷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앞서 있는 그런 결과인데, 약간 세밀하게 볼까요? 이번에는 단일화. 단일화 역시 중요하죠. 단일화를 보면은 경쟁력과 적합도를 나눠서 조선일보는 조사를 했습니다.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만 떼어놓고 막상 투표를 한다고 했을 때 누가 이길 것 같은가,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고요. 적합도는 누가 이기느냐 지느냐는 별도로 누가 단일화 후보로 더 안성맞춤일 것 같으냐, 이렇게 물어본 건데, 경쟁력은 윤석열 후보가 38.5%로 앞섰고, 네, 그 다음에 적합도는 안철수 후보가 41.3%로 앞섰습니다. 이걸 좀 세밀하게 보면은 적합도에서는 이제 안철수 41, 반올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합도에서는 안철수 41, 그리고 윤석열 36, 5%포인트 차이죠. 그 다음에 경쟁력에서는 윤석열 38, 39, 38.5인데 반올림하면 경쟁력에서는 윤석열이 39, 그 다음에 안철수는 36.9인데 반올림하면 37,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다른 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목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일화 때는 안철수 지지자는 29%가 윤석열에게 가는데, 윤석열 지지자는 75%가 안철수를 선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윤석열 지지자는 어찌됐든 야권 후보를 찍는다. 설령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에서 실패를 하더라도 나는 야권 후보를 찍겠다. 이게 윤석열 후보의 지지자들,
그 사람들이 공통된 심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정권교체, 그것도 야권 단일화로 인한 정권교체, 이 열망이 더 큰 거고 윤석열이 아니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제 이런 거인 반면에 안철수 지지자는 30%만 윤석열한테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단일화를 할 경우에. 이건 뭐냐? 안철수를 지지한다고 대답하는 그 유권자들 속에는 중도층이 훨씬 많아서 만약 안철수가 단일화되지 못하면 그날 기권을 하거나 북한산으로 등산을 가거나 아니면 어쩌면 허경영, 심상정 아니면 이재명 쪽으로도 그 표심이 옮아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를 지지하고 있는 유권자 중에서는 70% 정도가 마음이 내 마음 갈 곳을 몰라. 이런 상태인 반면에 윤석열 지지자는 거꾸로, 완전히 거꾸로 70%가 윤석열이든 아니든 윤석열이면 더 좋고 그가 아니어도 나는 야권 후보를 찍겠다. 지금 이런 대답이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단일화를 했을 경우에 이재명 32, 윤석열 39, 그 다음에 안철수로 보면은 이재명 26, 안철수 47. 여러 여론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단일화를 해서 3월 9일 날 투표를 하면은 그렇습니다. 안철수가 윤석열보다 이재명을 넉넉하게 이기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권교체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제목 보여드리겠습니다. 커지는 정권교체론 보름 만에 3.4%포인트 올라서 57.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은 조금씩이지만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은 국민의 60%, 58%니까요. 60%가 정권 교체를 바라고 있고 그 60%라고 하는 수치는 윤석열 지지, 그 다음에 안철수 지지를 플러스하면 그게 그대로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그 비율과 비슷해집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디테일을 보면은 이제 윤석열은 도대체 어디에서 이렇게 표심을 얻고 있을까? 그리고 이재명은 어디서 강점을 보이고 있을까? 네. 제목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윤석열은 2030에서 강세. 그 다음에 이재명은 윤석열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전과 충청에서 오히려 선두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결과. 그러니까 윤석열이 충청 대망론에 어떻게 보면 그 열망을 등에 지고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최근에 충청도에 있는 유권자를 실망시켜서 이재명이 오히려 그 반사이익을 얻어 치고 나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고 2030, 이 MZ세대에서는 윤석열이 지금 잇따라 내놓고 있는 여러 가지 공약들이 있죠. 가령 여가부를 폐지한다. 병사들 봉급을 200만 원 올려주겠다. 기타 등등. 대표적인 게 그 두 가지라서 그것만 먼저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게임하는 그 시연 현장에도 가고 게임 산업에 대한 관심도 내보이고 뭐 이랬던 것이 주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윤석열 이제 스윙 보터라고 하는 20대 남성을 중심으로 한 2030의 지지율이 윤석열에게는 돋보이는 대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중앙일보 볼까요? 네. 여론조사 뭐 비슷한데 여러분께 전체적으로 보여드린다는 의미에서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이시죠? 이재명 33.4, 바른 쪽에 윤석열 35.9. 네.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격차가 2.5%포인트, 2.5%포인트. 오차 범위 이내입니다. 그 밑에 막대 그래프를 보면은 이재명은 보름 동안에 6%포인트가 곤두박질 쳤고 윤석열은 6%포인트, 5.9%포인트가
급상승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심상정은 약간 꺾였고 안철수는 그렇습니다. 5.5%포인트가 상승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조선일보 여론조사하고 비슷한 결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이 2030이 또 움직였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군요. 조선일보 여론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윤석열에게 2030 표심이 눈에 띄일 만큼 올라가고 있다.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경제 여론조사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상양자 대결. 가상양자 대결. 위에 보십시오. 이재명 42.5, 윤석열 33.6. 그 밑에 이재명 38.3, 안철수 40.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경제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가상양자 대결을 했을 경우에 이재명, 윤석열이 붙으면 이재명이 사뭇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반면에 이재명, 안철수가 붙으면 오차범위 내에서 안철수가 앞서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선일보 여론조사하고는 약간 다르지요?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에 대한 결론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매우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이게 저의 결론이고, 그러나 이 메가 트렌드로 봤을 때는 이재명이 한풀 꺾인 건 사실이다. 정체 내지는 뒷걸음질. 아마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대신에 윤석열 후보 쪽에서 본다면 회복 탄력성이 제법 있다. 이것이 이제 증명이 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잇따라 내놓은 공약, 정책 이런 것들이 젊은 세대들에게 사뭇 먹히고 있다.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 부인 김건희 씨가 7시간 넘는 그 통화 녹취가 있다. 이것이 엄청난 악재처럼 그렇게 여겨졌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민심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돈은 알고 있습니다. 민심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제일 먼저 냄새를 맡고 귀신처럼 움직이는 것이 주식시장에서의 돈의 흐름입니다. 그 돈을 보니 윤석열 테마주는 다 상한가입니다. 전부 다 30% 다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랍니까? 안철수 테마주, 안랩, 가령 예를 들면 여기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안철수가 이 교집합이 있다고 봤을 때 그 교집합에 있는 돈이 승패는 윤석열 쪽이야. 그리고 윤석열한테 많이 옮아가는 그런 양상이 주식시장에서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주식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플러스 쪽이든 마이너스 쪽이든 불안 요소가 남아있는 겁니다. 미확정 요소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45분, 이제 그 통화, 그 다음에 거기서 가장 민감한 9가지 사안들, 이제 법원이 그 중에서 일부는 방송 금지를 시키고 일부는 허용하고 했지만 어찌됐든 거기에 어떤 부인 리스크, 장모 리스크, 이 가족 리스크의 그 불안 요소가, 미확정 요소가 사라졌다라고 주식시장은 보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설이 이제 2주 채 못 남았는데요. 오늘 1월 17일 이 시점에서 본다면 여론조사의 지지율은 상당한 혼조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그러나 약간 간발의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앞서 있고, 추세로 본다면 윤석열은 회복 탄력성을 넉넉하게 보이면서 앞서가 나가는 형국,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내로라 하는 깜짝 놀랄 만한 정책들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지만 그것들이 국민들께는 오히려 피로 증세를 보이고 있다. 그거 실천도 못할 거 처음에는 귀에 달달하게 들렸는데 아닌 것 같아. 그거 실천하려면은 돈이 수백 조씩 들어간다는데 그거 어떻게 믿어? 이재명을 내가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쪽에서 나오고 있는 공약도 못 믿겠어.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고쳐먹는 유권자들이 계신 게 아닌가 이제 싶고요. 양쪽의 비호감도에서 실망한 분들이 안철수 쪽에 가서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거보다 더 냉정한 도는 윤석열 쪽에 더 잔치상이 푸짐할 것이다 보고 그쪽에서 냄새를 맡고 있다. 이게 오늘 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